지난 9월 24일 시작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서 미국은 현재 1조 389억인 방위비 분담금을 무려 6배 인상된 6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루클린의 임대 아파트에서 114.13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10월 초 한 보수신문은 방위비 분담금을 아파트 월세에 비유한 것은 참기 힘든 모욕이다. 미국은 집주인이고 한국은 세입자란 소리 아닌가? 가란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강도적인 요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의 반대를 뚫고 지소미아를 종료시킨 국민의 주권의식은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강요하는 미국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에 관한 용어 중에는 이름 자체가 특정한 이해관계에 유리하게 지어진 게 많은데요. 방위비 분담금, 이름만 들으면 동맹국이 나라를 지켜주는 비용을 함께 나눠서 부담하는 돈이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이 말을 들으면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니까 그 돈은 당연히 우리가 같이 내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럴까요? 국제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해외 주둔군의 비용은 전쟁 패전국인 일본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파병국이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는 미군에게 기지 사용료를 받으며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천문학적인 토지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덤으로 특별협정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1966년 한국과 미국이 맺은 주둔군 지휘협정에 의하면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전액 미국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이 소파 협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둔 특별협정입니다. 1980년대 후반 쌍둥이 적자에 빠지며 경제가 어려워진 미국은 한국 정부에 그 경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1991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일부 비용을 우리나라가 부담하게 된 거죠. 이런 비용을 내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패전국인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미군 주둔에 쓰이는 예산은 5조 4천억 원, 주한미군 1인당 약 2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미군 한 명당 소요되는 주둔비는 일본보다도 훨씬 크며 전 세계에 주둔하는 그 어떤 미군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도대체 뭘 하고 다니기에 말이죠. 그뿐일까요? 미군은 10조를 들여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를 세계 최고 휴양지 수준으로 지을 정도로 돈을 물쓰듯 펑펑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미군은 돈을 그렇게 쓰고도 남아돌아 재테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무려 2조 원, 2조 원을 은행에 넣고 수천억 원대 이자 노름까지 했다는 사실. 게다가 방위비 분담금 10차 협정에서 합의한 9개 조항에는 미군이 쓰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공공요금, 세탁, 목욕, 폐기물 처리비까지 한국이 더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씻고 빨래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까지 우리가 부담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 정비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4월 국방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19년까지 지난 5년간 총 954억 2천만 원의 경비가 주일미군이 보유한 항공기 정비 지원에 쓰였습니다. 주한미군이 씻고 빨래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 주일미군의 항공기 정비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듯이 트럼프는 모든 정치 문제를 돈 문제로 접근하는 대통령입니다. 미군 문제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빼버리겠다. 그럼 너희 나라의 평화가 위협을 받는다는 논리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고 있죠. 미국은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서 현재 1조에서 무려 5배가 인상된 6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6배는커녕 모든 지표로 볼 때 방위비 분담금은 대폭 삭감되거나 폐지되어야 마땅한데 말이죠. 아마도 실제 목표는 6배로 겁박한 다음 그 중간쯤을 받아내려야 할 공산이 큽니다. 중고거래도 아니고 한마디로 주권 국가를 상대로 군사력을 앞세워 흥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왜 6조나 되는 금액을 요구하는지 이유를 알고 보면 더 황당합니다. 미국이 이번에 들이민 6조 원짜리 청구서를 뜯어보면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에 없던 항목들이 많습니다. 새로 등장한 항목의 비중이 자그마치 60%입니다. 그중 하나가 28,500명의 주한미군 인건비 항목입니다. 2조 원에 달하는 미군 인건비를 뜯어내기 위해 이미 내년 9,000명에 달하는 한국인 직원들에 대해 강제로 무급 휴직할 수 있다고 겁박하며 깡패국가 미국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타국 군인들의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미군의 인건비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성립조차 될 수 없는 요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 등장한 항목에는 미국이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혈세 낭비를 넘어 우리나라를 군사 대결의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핵 항모, 핵 잠수함 폭격기와 같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호르무즈 해협 작전 비용, 대중국 남중국해 작전 비용, 한미 연합전쟁 훈련 비용, 사드 운용 비용, 이런 비용까지 요구하는 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이란과 같은 나라들에 맞서 미국의 편에 서라고 대놓고 압박하는 행위입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군사 대결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건 저 나라들로 하여금 한국을 적대국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이죠.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북미가 평화협상을 하고 있는 이때 평화로 나아가지는 못할 망정 우리 혈세로 스스로 평화를 해치는 행위 그냥 두고 볼 수 있을까요? 매년 수많은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수십일을 굶고 삭발하며 토쟁합니다. 6조라는 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용, 일자리를 확대하고 민생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말 그대로 피 같은 우리의 세금, 혈세를 미군에게 그대로 뺏길 수 없습니다.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한미동맹이 제도화되면서부터 한미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습니다. 미국의 묻지마 혈세 강탈,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한반도에서는 평화의 시대를 향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시대가 찾아오면 주한미군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한미 소파 협정과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에도 완전히 반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패권 전략에 한국의 혈세를 마음대로 가져다 쓰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막는 것뿐 아니라 미국의 묻지마 혈세 강탈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근본적인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돈놀이, 탈세거리로 전락한 방위비 분담금을 주기 위해 생존권에 허덕이는 우리 노동자들의 혈세를 사용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권과 평화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막아내고 폐지를 외쳐야 할 때입니다.